좌 김정은, 우 푸틴, 그리고 시진핑, 북중러 최고 지도자가 천안문 막루에 나란히 섰습니다. 세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인 건 66년 만이라고 하고요. 중일전쟁 종전 80주년 기념식인 전승절 열병식에서 이 세 명이 같이 있는 것이 신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와 있습니다.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나라도 모두 이 행사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원식 의장과 함께 전승절 행사에 참석 중인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홍기원 의원 연결해서 베이징 현지 분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기현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짧게라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제 의원님께서는 대사관에서도 두 차례 근무하시고 중국에 방문학자 경험도 있어서 대표적인 중국통이시잖아요. 네, 중국 일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방문단에도 포함이 되셨는데 이번 열병식 일단 직접 보신 현장의 분위기 어떤 느낌이셨는지 총평을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중국이 10년마다 이렇게 전승절 행사를 크게 하는데 네, 첨단 무기를 대거 노출시키고 그래서 군사력과 또 국력을 과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80주년인데 열병식에 4만여 명의 군인들이 참여한 가장 큰 행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직접 보시니까 그 분위기나 이런 거는 어떤가요? 여러 정상들이 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26개국에서 정상들이 참석했고 네. 또 6개국에서 국회의장이나 부총리급이 참석했는데요. 굉장히 성대하게 진행이 됐고 또 무기들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나 또는 무인 잠수정 뭐 이런 최첨단 무기들 이번에도 또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쟁을 종전한 기념이니까 오히려 평화의 메시지가 강해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열병식이라서 참 미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로 지금 들어가서 현재 지금 만찬장 쪽에 계신 건가요? 아니요. 오늘 그 오전에 열병식을 했고 네. 그다음에 낮에 기념 리셉션을 했고요. 네네네. 지금은 북경 시내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 유적지 참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리셉션장에서나 이럴 때 이제 네. 북한 측을 좀 만나거나 마주칠 수 있는 동선이 짜여져 있었나요? 우원식 의장님은 네. 그 막루에 올라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간단하게 수인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저희들이 참관하는 곳에는 중국의 외교부장을 비롯한 실무 대표단들이 같이 있었고, 네. 네, 그런데 이 접촉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우원식 의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제 이전에 만난 네. 적도 있고 구면인데 어떤 이야기를 좀 짧게라도 나눴는지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예, 우원식 의장님은 7년 전 남북 정상회담 시기에 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여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만난 일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대면했을 때 7년 만에 다시 봤습니다. 다시 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하시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도 간단한 반응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분위기가 길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어서 짤막하게 수인사한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상세한 분위기는 내일 의장님께서 특파원 간담회 때 좀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 이후에 남북 간의 그 접촉이 사실상 단절됐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간단하긴 하지만 우원식 의장님이 김정은 위원장과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거의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만나고 있는데 그 전에 우원식 의장이 푸틴 대통령을 잠시 봤다고 이제 보도 난 걸 봤는데 혹시 두 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는지도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리셉션장에서 우원식 의장님이 푸틴 대통령과 네. 몇 분간 면담을 했는데 우원식 의장님은 지금 러시아에 있는 우리 기업 130여 개 기업들을 잘 좀 보살펴달라 그러한 요청을 했다고 하시고요. 네. 푸틴 대통령은 잘 알겠다 하면서 본인이 이따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데 우리 한국 측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할 말은 없는지 이렇게 직접 물어보셨다고 해요. 아, 네. 예, 그래서 우원식 의장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의 평화 교류의 분위기로 가기를 원한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속보에 의하면 이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러시아에 초청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네. 이 북중러가 다시 이제 모이는 부분이 우크라이나 예. 전쟁이라던가 뭐 미국과의 관계에서 사실 동아시아 동북아 평화에 있어서 좀 좋은 징조만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제 열병식에서 3명이 나란히 서 있는 것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네. 네. 말씀하시죠. 북중러가 이렇게 정상들이 다 만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6년 만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상징적인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진영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 66년 만에 삼국의 정상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난 게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의미 부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관건은 중국은 사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아, 네. 예. 북중러가 한 묶음으로 묶이는 게 소위 서방과 이렇게 대결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고 그게 중국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이번에 3자가 이렇게 막루에 같이 올랐고 리셉션도 같이 했는데 실제로 북중러가 정상회담을 같이 할지 그거는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현지에서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만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네. 3자가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외교가 작은 하나하나가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벤츠를 타고 왔는데 번호판이 727-1953 이게 예. 종전일 아니겠습니까? 한국 전쟁. 예,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늘이 전승절인데 네. 북한에서는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을 전승절로 그렇게 기념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 날짜를 번호로 한 자동차를 이렇게 운행한 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네. 작년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에게 선물한 차량의 번호도 같은 거였다고 합니다. 아마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에는 그 종전 기념일에 대한 그런 인식이 공감대가 좀 있어서 그 번호를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게 꼭 좋은 메시지일지 잘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어서 이것도 갖는 어떤 특별한 외교사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많거든요. 예, 이번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다자무대에 데뷔하는 그러한 행사거든요. 네. 예, 그런 행사에 인민복을 입고 나온 것보다는 소위 정장을 입고 나온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정상국가를 지향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그 사실 이제 지금 우 의장이 올 초에도 시진핑 주석을 만나긴 했는데 네. 지금 10월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여기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오느냐 마느냐도 사실 큰 관심사잖아요. 예. 이와 관련해서 우원식 의장이 어떤 또 메시지를 전했는지 지금 저희는 사진 두 분이 이제 그 시진핑 주석과 우원식 의장이 악수하는 사진밖에 본 게 없어가지고 좀 궁금합니다. 예, 우 의장님이 그 2월 달에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에 참석하셔가지고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그때도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말씀하셨었고요. 네. 이번에도 시진핑 주석 만났을 때 사실 짧은 만남이었는데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다시 한번 당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네. 중국 시진핑 주석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오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경주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가졌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하시겠다는 뜻을 비췄잖아요. 예, 그런 상황을 보면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모두 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네. 지금 미중 간의 그 상호 관세 또는 통상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네.
그런 일들이 잘 처리되거나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만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SNS에서 그러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오늘 전승절 열병식에 대해서. 그래서 좀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외교통이신 홍기현 의원께서는 이거 지금 될 것 같다. 좋은 징조, 두 징후가 분이 좀 다 보인다. 경주에 오실 가능성은 매우 높고, 네. 예, 그래서 그 경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처음으로 만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기대치를 조금 더 올려서요. 김정은 위원장이 경주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네. 그런 얘기도 살짝 던지시긴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오기에는 여러 주변 여건이나 정세가 좀 녹록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사실 네. 이제 막후 대화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잖아요. 어쨌든 대화의 물꼬를 예. 다시 북한이랑 터야 되니까. 근데 예. 지금 방중단에 함께하신 박지원 의원님 이제 SNS를 예. 보면 이제 네. 북한 대표단이랑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일부러 배치가 그렇게 된 것처럼도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것은 어떤 중국 쪽에서도 약간 북한에서 우리를 좀 불편해해서 좀 멀리 떨어뜨린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자연스럽다고 느끼셨습니까? 그동안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 측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우리와 대화할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번에 열병식 참관하는 곳에 북한의 대표단도 우리하고 좀 떨어졌지만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박지원 의원님께서 좀 약간 눈짓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별로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이 안 나온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알만한 분인 박지원 의원이 갔는데도 딱히 이제 반응이 네. 없었다. 네. 예. 아마 오기 전에 좀 자기들도 내심 그런 마음을 먹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단단히 준비를 하고 왔을 것이다라는 거군요. 네네. 네. 네. 지금 한편 외교적으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혜 양을 이제 중국 방문에 동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사진에 포착은 됐는데 열병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그 북경 역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네. 그 열병식이나 리셉션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셉션장에도 아예 등장을 안 했다고요? 리셉션장이나 열병식 막루 쪽에는 김여정은 나타났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김주혜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가자 외교 무대에 나서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으로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약간 후계구도 혹은 이제 외교에 약간 인사를 하는 성격에서 열병식은 아니더라도 리셉션장 정도에는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는 않았군요. 예,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김여정 장은 이제 안 보인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러면 열병식 때 보셨다는 거네요? 그 막루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라갔는데 네. 그 뒤쪽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루까지 가지는 않고 막루 입구 쪽에서 아마 좀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네, 세세하게 질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촬영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원식 의장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조금 더 떨어져서 계시는 거죠? 말하자면 행사장 있을 때는 그랬다는 건가요? 그렇죠. 열병식 할 때는 완전히 분리된 위치에 있었고요. 네. 예, 그 리셉션장에서는 그 우원식 의장님은 정상들과 같이 헤드 테이블 쪽에 있었고 북한 대표단이나 우리 대표단은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따로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막후 협상이나 대화를 하기에는 좀 북한의 뭐 태도나 이런 것들이 냉랭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저희도 상대방이
좀 응할 분위기가 돼야 네. 뭐 얘기를 건네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보기에 이제 저쪽이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느껴져서 네.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뭐 푸틴, 시진핑, 김정은 워낙 키워드가 세서 그렇긴 한데 각국 정상들이 네.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우원식 의장 그리고 방중당 같은 경우 이제 모레 귀국을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네, 네. 추가적으로 좀 뭐 다른 정상들을 좀 만나거나 이런 계획도 같이 혹시 있나요? 우리가 저 제3국 정상을 만나지는 않고요. 내일 이제 짜올러지 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국회의장 격인데 네. 그분을 아침에 만나고 또 저녁에는 빙셰샹이라고 그 중국의 그 정치국 상무 위원이자 공무원 부총리입니다. 그분과 이제 면담 겸 만찬이 있습니다. 아, 내일 이제 그런 일정으로 되군요. 혹시 그 네네. 일본은 역대로 이제 참석을 잘 안 하는데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참석한다고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이 전승절이라는 행사가 네,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걸 기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행사이죠. 네. 그래서 당연히 참석을 안 하는 거고 네, 또 다른 서방 국가에도 좀 참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 총리가 참석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의전에 있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그거는 과거에 여쭤봤습니다. 참석했었다는 얘기일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속으로 주민 속으로